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은요, 4월 14일 오늘 뭐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. 일단 종가를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다우지수가 1.1% 정도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은 1.98% 상승 중에 있습니다. 전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.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이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. 만약에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0.25 정도로 올릴 수 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거란 또 생각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좀 강세장으로 돌아서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나 금요일날 갭상승 출발 예상됩니다. 일단 종목들 뉴스들 보실 텐데요. 크게 시장을 좀 흔들 만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별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금요일 날이니까 또 오전장에 또 강세를 보이면은 오후장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급등했던 종목들은 또 오후장에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뉴스는요,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OLED 침투율 2030년까지 30% 기대한다. 일단 그 페라리죠. 페라리 쪽도 삼성 디스플레이 만나서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련 이슈 말고 새롭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2030년까지 차량용에 들어가는 OLED 요게 이제 늘어날 것이다 하면서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. 전망한 건데 저도 아직 OLED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차량용에 들어가는 건 보진 못했어요. 그래서 기존의 거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전기차가 좀 계속 늘어나고 스마트카 늘어나고 이제 자율주행차 늘어나면은 OLED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투자를 이제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 쪽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OLED 관련주 쪽이 이제 HB 테크놀로지, 선희 시스템, 야스, KPS, 신도기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나마 좀 시세를 좀 주고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골라봤습니다. 그래서 차트 한번 좀 보시면요, HB 테크놀로지 전일 0.72% 시간내로 좀 하락을 했는데 크게 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급등한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고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다. 이격이 좀 좁혀졌거든요. 21선과의 이격이 좀 좁혀졌고 거래대금도 크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확인하러 갈 수 있겠다 볼 수 있고, 저는 이제 선의 시스템이 5% 정도 상승이 좀 나왔어요. 역시나 이런 저항선 자리를 지지해주고 반등했고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선의 시스템도 한번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 이제 HB 테크놀로지보다는 선의 시스템을 조금 더 선호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 역시나 또 올라갈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야스는 좀 트레이딩 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. 보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쭉 다시 제자리 갖다 놓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지지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. 12,000원에서 11,000원 이런 자리를 갭등 구간을 좀 지지는 잘 해주는데 역시나 또 순간 슈팅 이후에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확실하게 12,000원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가 지지되는 거 보고 올라갈 때 매매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거래량 증가하는 거 좀 보고 그거 보고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슈팅 나왔을 땐 따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KPS 이 종목도 한번 좀 슈팅이 나왔었다가 좀 다시 제자리 갖다 놨는데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었어요. 그래서 거래대금 역시나 아침에 좀 증가하면서 좀 반등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신도기현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항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죠. 전일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거래대금이 한 200억 정도 나왔거든요.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선 시스템이나 ACB 테크놀로지 그리고 신도기현 이런 종목들은 한번 좀 보시고 야스나 KPS는 조금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
자, 일본 개발 뒤처진 사이에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오닉 5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아시아,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뭐 이제 새로운 신규 먹거리가 되고 있나 봐요. 그래서 이쪽에 새롭게 이제 아이오닉 5로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데, 뭐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, 기아 뭐 이런 자동 완성차 종목들도 최근에 좀 상승률이 좀 있었고, 뭐 판매량도 좀 최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부품주들도 당연히 좀 따라가겠죠. 그래서 아이오닉 5 관련주 쪽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대공업, 동아화성,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이 관심 종목입니다. 그래서 현대공업 일단은 수요일날 한번 좀 슈팅이 좀 나왔었죠. 슈팅 나왔다가 제자리 갖다 놨는데 뭐 전일 또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 모습, 또 거래량이 좀 줄면서, 거래대금이 줄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도 괜찮았거든요. 뭐 아직 21선 자리 이격은 좀 있는데 하루 정도 더 있다가 좀 반등할지, 바로 반등할지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격적으로는 이제 8,800원 뭐 요런 자리도 지지해주면서 8,500원, 8,000 요 구간이겠죠. 8,500원에서 8,800원 요런 자리를 잘 지지해 줬기 때문에 요런 자리 안 밀리면 한번 재반등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동아화성, 그리고 인지컨트롤스 요런 종목도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차라리 현대공업이 좀 좋지 않나. 차트적으로 동아화성도 괜찮은데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, 상승했었을 때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50억 정도. 그래서 거래 대금이 아침에 크게 들어오면은 관심 종목으로 넣고 매매 관점도 괜찮은데, 거래 대금 없으면은 일단은 그냥 패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.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강남의 학원가에 또 마약 음료죠. 이게 좀 계속 돌아다녀서 문제가 됐었는데,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역시나 이 마약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약 관련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, 뭐 마약에 대한 진단키트,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바디텍 매드에서 마약 관련해서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 중에 있다 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슈가 좀 돼서 오후장에 좀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뭐 저도 이게 뭐 좀 퍼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테마긴 하죠. 브렉 테마긴 한데, 뭐 시장이라는 게 또 이런 걸로 한 번씩은 또 움직여 주니까 이거 뭐 큰 테마가 되진 않고요. 어느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심 종목에는 좀 넣어 두시고, 일단 매매 관점은 좀 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알고만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. 바디텍 매드, 수요일날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. 목요일날 슈팅이 나왔다 밀렸는데, 저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이렇게 좀 올라온 것도 좀 거래 대금도 증가하면서 올라왔는데, 이런 안 좋은 테마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, 일단 동시효과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왜 차트상으로 윗꼬리를 좀 달았는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뭐 전 고점 자리를 못 놓고 좀 밀렸고 거래대금도 증가했는데 차트적으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근데 뭐 테마상 이런 내용으로 좀 매매하는 거는 썩 좋아하지는 않아서 일단은 관망만 할 겁니다. 그래서 인벤티지 랩,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인데 이것도 이제 관련주라고 엮여서 한번 좀 슈팅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인벤티지 랩은 저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잘 모르는 종목이었는데 시총이 한 800억 정도 돼요. 시총도 좀 낮고 박스권 자리는 돌파를 했는데 역시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증가하는 타이밍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금으로 몰려가는 개인들, 금 가격 시장 개설 이후에 역대 최고가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금값이 올라간 적은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정도인가 싶긴 합니다. 오늘도 금 선물 가격은 급등을 했네요. 그래서 뭐
시장 개설한 이후에 최고가니까 역시나 관련주 쪽 보셔야겠죠. 엘컴텍, 그리고 TKG, 애강, IT센, 예,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엘컴텍, 예, 전이 또 상승 나왔다가 확 밀렸어요. 지금 9% 정도 확 밀렸는데 거래 대금 없이 좀 밀려서 한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IT센, 그리고 TKG, 애강 모두, 예, 지금 금 관련주인데 여기서 그냥 엘컴텍 보시면 됩니다. 엘컴텍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다른 뭐 이슈가 좀, 예, 있으면 모르겠는데, 예, 뭐금 관련해서 뭐 다른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. 예, 요것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 가격 상승만, 뭐 지수가 밀렸을 때 좀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. 자, 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했다. 예, 경북도 신도시 조성에 집중한다라는 기사. 예,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었던 기사인데, 뭐 신공항 관련해서 뉴스는 계속 나왔었어요.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갭 뜨고 좀 밀렸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, 예,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뭐 이쪽 테마도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, 대부분 종목들이 다 떠서 시작을 할 것 같아서 크게 이슈는 안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한번 체크는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홈센터 홀딩스, 삼보산업, 보광산업 시간외로 조금씩 올랐더라고요.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홈센터 홀딩스, 예, 역시나 또 시간외로 4.9% 정도 상승이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마감했는데 거래 대금이 한 87억 정도 터졌어요. 예. 뭐 이 종목상으로는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좀 두지는 않습니다. 이쪽 테마는 삼보산업, 그리고 보광산업, 예, 시총은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거래 대금 역시나 뭐 30억 정도, 예. 그래서 예, 차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어 보여요. 예, 나빠 보이진 않는데, 예, 일단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들은 저는 좀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, 예, 그래서 일단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다. 그러면은 그 월요일 부터나 뭐 다음 주 정도, 예, 그때에 관심을 좀 가져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눈에 확 들어오는 업종이나 이 테마는 없는데, 그나마 좀, 예, 뭐 OLED 쪽이나, 예, 뭐 아이오닉, 예, 이쪽에서 현대공업, 예, 뭐 혹시나 뭐 엘컴텍 정도는, 예, 분위기상 뭐 공략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거 빼면은 딱히, 예, 매매할 종목은 없을 것 같고요. 역시나 좀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좀 받았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, 예, 뭐 이런 쪽, 예, 뭐 바이오 쪽도 몇몇 종목들이 있었죠. 예, 거래대금 많은 종목들, 뭐 그런 거를 좀 다시 공략을 하더라도 일단은 시총 낮거나 거래대금 적은 종목들은 최대한 좀 배제할 예정입니다. 일단 요거 참고로만 알고 계시라고 뽑아 드린 거니까, 뭐 굳이, 예, 하실 종목 없을 때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가면은 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한 주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, 예,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